역사는 드라마 CNT. 넥스트. CNT.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매우 우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속에 생겨난 도시 부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이방인을 포용하게 된 부산은 어울림을 통해 특별한 문화를 창조하며 특유의 개성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도 부산 곳곳에서 그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반도 남해안에서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나눠 먹이면서 집집마다 돼지 한두 마리씩을 꼭 키웠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경조사에 쓰기 위함이었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나눠 먹이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돼지국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만 이 돼지국밥이 서민들을 대표하는 대중 음식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한국전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오늘은 돼지국밥이 걸어온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밥이 있는 법.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서민 음식이 발달한 부산에서는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돼지국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돼지뼈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돼지 수육을 넣고 밥을 말아먹는 국밥은 관광객들에게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부산의 맛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만화 10개의 취재 팀장으로 알려진 서울 출신 이호준 작가도 이 군침 도는 여정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제가 찾던 서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냄새도 이런 냄새를 절대 맡을 수 없는데 너무 반갑네요 진짜. 예전에 쉽게 취재할 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국밥 끓이신 건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엄청 오래됐죠. 엄청. 그러면 지금 사장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밑에에서 예예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대하고 저하고 제 밑에하고 이제 3대가시요. 예. 이 사장님 집안 자체가 그냥 돼지국밥으로 그냥 담고 네. 사는 거예요. 살고 버리는 이야. 돼지국밥 가문이네. 사장님 이게 지금 얼마나 끓이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소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계속 거예요. 돌아가는 예. 오. 요거하고 요 소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소치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서울에서 왜 이 맛이 안 날까에 대한 고민이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답이 이 24시간 끓일 수 있다라는 환경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같은 돼지를 끓여도 그 밀도하고 농도하고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 아끼면은 아. 이거 불을 아껴 뿌리면 때가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하고 물은 정말
가지고 편안하게 명언이시다 명언. 네, 네. 진짜 그러네. 부산에서 돼지국밥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부산으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돼지뼈를 이용해 설렁탕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순대국밥을 돼지국밥의 뿌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속에 부산 특유의 돼지국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왔죠. 진한 돼지국밥 드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돼지국밥을 경험한 건 저희 이제 사촌 형들이 부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촌 형들 덕에 그뭐 순대를 장에 찍어 먹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막장에 찍어 네, 그때는 이제 문화적 충격도 받았었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이제 이 돼지국밥이었죠. 그러면서 늘 의문은 왜 서울에서는 이게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해본 결과 이제 첫 번째로는 가마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예전 당시에 최대 도살장이 있었던 것도 큰 몫을 했지 않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전구지. 네. 이 전구지를 돼지국밥에 넣는 순간 이제 완성체가 되는. 그렇죠. 또 이 맛을 아시네. 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전구지라고 모르거든요. 그렇죠. 부추라고 해야 알고, 그래가지고 전구지 이걸 넣어야 이제 돼지국밥의 완성체가 되는데, 서울에서는 이 요소가 다 좀 맞지가 않으니까 그 순대국밥도 마찬가지로 순대국밥은 그냥 모범생 같아요. 얌전한, 그냥 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범생 정도인데, 이 돼지국밥은 나쁜 남자. 처음에는 뭔가 좀 저 사람 좀 밉고 막 그런데 나쁜 남자가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고. 적절한 네. 비유. 그래서 제가 쉽게 이제 그렇게 썼었었는데 딱 그 정도의 그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산 사람들은 돼지를 국으로도 끓여 먹어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돼지국밥은 타지 사람들에게 낯선 음식으로 비춰졌는데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나쁜 남자 같은 매력으로 돼지국밥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돼지국밥이, 그러니까 이 사골로 끓이는 돼지국밥 맛이 되게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도 좀 그게 우려스럽던데,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바뀌면서 입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이제 전국적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국밥으로 조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작거리에 아주 거친 야성이 그쵸. 남아있는 그 맛이어야 그래도 되는데. 뭐 바닷가에서 먹는 돼지고기 맛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맛은 유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다양해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돼지국밥 맛이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이렇게 또 다양해지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특유의 개성들은 계속해서 지켜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똑같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부산 지역에서의 돼지국밥은 집안의 경조사를 찾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식 같은 큰 잔치가 농한기인 겨울에 집중됐던 터라 뜨끈한 돼지국밥이 이웃들을 대접하기에 적합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돼지국밥들이 이제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남해안에서 이렇게 다 경조사 때 이제 이렇게 돼지 이렇게 뭐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이렇게 뭐 잔치든 장례식이든 찾아온 손님들한테 한 그릇씩 대접하는 그런. 서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육개장 끓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밀양, 경주, 뭐 저기 합천 뭐 다 돼지국밥이 유명한 동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또 부산이 유명해진 것은 한국전쟁 때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특히 저기
평안도 주변에 관사집 하는 분들이 역시. 예. 국물 내는 솜씨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분들이 이제 솜씨가 결합이 되는 아, 역시. 국물의 이제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냉면에만 활용된 게 아니라 네. 국밥으로. 네, 네. 아. 한편 부산 범일동에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온 창업주가 1956년 개업한 돼지국밥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기존의 돼지국밥과는 또 다른 맛으로 60여 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뼈, 사골 뭐 이런 걸로만 끓인 국물, 좀 돼지국밥 그런 것만 접하다가 이거는 좀 고기만 넣고 끓이신 것 같은데 약간 곰탕 같죠? 좀 부드럽고 네. 생각보다 맑고. 사장님 이게 다른 집에 보통 우리가 돼지국밥은 그냥 사골하고 뼈하고 우려내가지고 뽀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좀 되게 맑게 나오는데 어떻게 끓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고기를 많이 넣고 뼈는 조금만 넣고 고기를 많이 삶으니까 이 고기의 육수가 나와가지고 국물이 맑아요. 그 고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이제 우리가 국산 생고기를 항상 씁니다. 어디 저기 시장에서 그 도살장에서 잡아가 바로 잡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바로 그어서 도살장에서 잡았는 걸 가져온다 입니까?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썰어가지고 씁니다. 큰 고기를 나오면. 좋은 고기 쓰 5마리, 예. 이 집 국밥 맛의 비결은 도축장에서 곧바로 가져오는 싱싱한 생고기에 있다는데요. 뼈보다 고기를 위주로 넣고 푹 끓이는 육수는 다른 돼지국밥에 비해 맑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또 야들야들하면서 부드러운 수육 맛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신 게 이제 시어머니께서 예. 그러면 그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거지. 피난 오셔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러기에 하실 게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돼지고기 이걸 갖다 접했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시어머님 고향은 어디시랍니까? 뭐 평양이지 뭐. 역시. 그러니까 그래 평양 순대가 가대. 이 관서지방 딱 솜씨가 이렇게 네. 결합이 돼가지고 국물도 그렇고 고기 다루시는 솜씨도 그렇고. 8년 전만 해도 우리가 며느리들이 다 같이 장사를 했거든요. 어머니 하시는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어머니 하실 때보다는 더 맛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수가가 더 맛있어요. 아이고 경사한테 세상에 어머니들보다 훌륭한 요리사가 어디 있을까요? 강한 모성애로 가족들을 먹이고 입힌 시어머니의 손맛은 절대 못 따라간다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과 함께 내려온 이북의 음식 문화가 부산의 돼지국밥에 스며들어 지금도 가족을 보듬는 한 그릇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돼지국밥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고기국수가 있습니다. 둘은 돼지고기를 푹 끓여서 국물을 낸다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경조사에 쓰기 위한 음식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포국수로 유명한 이곳 구포에는 제주도의 고기국수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제주도 못지않은 고기국수 맛을 내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고기국수. 흑돼지를 고아낸 육수에 겉면과 수육을 올려 만든 음식인데요. 부산의 돼지국밥과 꽤나 닮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여기서 지금 제주도 고기국수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지금 현재 만 4년째 되고 있고 여기 장사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15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계실 때 이걸 이제 고기국수를 배우신 겁니까? 예, 나오면서 제주도에서 한 30년 이상 고기국수 음식점을 하신 분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국물을 낼 때 뭐
어떤 재료들? 예, 국물에는 기본 베이스가 돼지 사골입니다. 그럼 고기는 이 사골이나 고기는 어디 제주도 걸 쓰십니까? 고기 자체는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가 쓰고 있는데 사골은 오면서 이 부피 때문에 그러니까 사골은 부산에서 구하시고 예, 고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예, 직접 공수해가 국수를 받으시고 예. 이건 국수는 구포국수고. 예, 오리지널 국뽕국수입니다. 예. 그럼 결국 제주도 고기 국물에 부산 예, 국수를 예. 말아서 이렇게 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제주도의 경우 밥 대신 겉면을 넣어 고기국수를 만들어 먹게 됐는데요. 이곳에선 부산의 명물 구포국수를 이용해 제주도식 고기국수를 끓여냈습니다. 제주도에는 없는 부산만의 고기국수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요새는 제주도에도 이렇게 옛날에는 몇 집 없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 이 고기국수집이. 예,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제주도 도민들이 대소사가 있을 때만 끓여 먹던 게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면서 예, 이 고기국수가 좀 더 확산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아니 제주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예. 원래는 또 잔치 음식. 예, 잔치국수고요. 예. 확실히 부산에서 먹는 돼지국밥 그 국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약간 좀 깔끔하고 그런 맛이 나는 예, 국밥에 비교해가지고는 아직 좀 부드러운 느낌, 네. 향이 있으면서 좀 강한 느낌이고 고기국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예, 깔끔한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르고. 예, 그렇죠. 그러네. 돼지국밥이 좀 남성적이다. 그러면 지금 이 고기국수는 약간 좀 여성적인 느낌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국밥과 고기국수는 닮은 듯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돼지 육수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했는데요. 돼지국밥과 닮은 꼴 음식은 부산과 그리 멀지 않은 일본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50분, 배로도 3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의 후쿠오카. 일본 최대의 미식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후쿠오카는 눈과 입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음식들로 넘쳐나는데요. 그중 어떤 음식이 부산의 돼지국밥과 닮아 있는 걸까요? 이곳은 19세기부터 후쿠오카의 어시장이 있던 장소입니다.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면은 이곳 어시장에서 바쁘게 일하던 상인과 어민들을 위해서 진한 돼지 국물에 빨리 삶고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가느다란 면을 나는 특유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의 돼지국밥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면은 돼지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음식으로 태어났고 서민들이 함께 키워온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은 1946년 하카타역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1955년 하카타에 있던 어시장이 나가하마로 이전하자 자연스레 라면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장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 돼지뼈 육수에 빨리 삶을 수 있는 가는 면을 사용해 나가하마 스타일의 라면이 완성된 건데요. 진하고 담백한 맛으로 일본 3대 라면으로도 손꼽힙니다. 이곳은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인 돈코츠 라면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나뉘어진 식당도 있고 그리고 작은 박물관도 있고 선물용품점까지 있는 일종의 돈코츠 라면을 테마로 한 작은 테마파크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향토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고도화시켰는지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라면을 판매한다는 한 라멘 공장. 일본 전역에서 최고급 재료를 공수해 천연 돈코츠 라멘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후쿠오카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면 공정인가 보죠, 여기가? はい、こちらが麺の生産工場となっています。 여기서는 그럼 하루에 얼마나 생산을 합니까? こちらの方ですね、主に日本の西日本地区の麺を製造しております。1日に9万食の麺をこちらで製造しております。 지금 어쨌거나 이 돈코츠 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지뼈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うちは天然豚骨ラーメン専門店って歌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ので余分な化学調味料っていうかその余分なものを使わずに天然の豚骨の骨を煮出したスープで作ってるってところがやっぱり一番大事です。 혹시 이렇게 지금 그 이 돼지뼈를 고아서 이렇게 유백색의 국물이 스프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얼마나 어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고우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はい、やっぱりコクとか旨味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熟成されて生まれることがあるので、ある程度の時間はかかる。 이곳에선 면과 국물, 고기 토핑 등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를 두어 협업을 통한 최고의 라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라이센스 제도라는 연수 과정을 통해 라멘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돈코츠 라멘의 유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はい、豚骨ラーメンの由来には諸説ありまして、博多の川沿いの屋台から始まった説とか、中華料理屋の店主がチンタすごいあっさりしたスープを豚骨の出汁で煮たっていうところからありましたとか、あとは中華そばの屋台とか中央商店街の合作からあったとか、まあ久留米市の屋台で偶然に誕生したとかっていろいろあります。 그러면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はい、屋台が始まった昭和10年、1930年代と言われています。 서민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탄생한 부산의 돼지국밥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 돼지뼈를 진하게 우려낸다는 점에서 그 출발은 비슷했는데요. 부산의 돼지국밥과는 다르게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이 기업 형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의 음식을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본인의 섬세함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포가 보니까 지금 시대별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컨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屋台のコンセプトですかね。それぞれの、年代、昭和10年代、20年代、30年代をそれぞれにモチーフとした。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라면을 판다기보다는 라면과 함께 그 어떤 그 추억을 같이 파는 그런 공간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あとはこう福岡の、昭和の頃の屋台のイメージを、コンセプトとしてやってます。そこもこう実際に経験していただくというか体験していただくところをモチーフとして。 라멘 제조 공장에서 함께 운영하는 라멘 박물관에서는 시대별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라멘을 맛볼 수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물은 굉장히 유백색의 우리 그 뽀얀 그 돼지 국물 하고 되게 비슷하고 맛도 약간 여기에는 이제 양념이 좀 가미돼 가지고 담백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단맛도 나고 조금 짠맛도 느껴지고 그런데 감칠맛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하고 그 우리 돼지국밥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감칠맛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이제 밥 대신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운 면을 말았다라는 것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뭐 처음 먹는 한국 사람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이렇게 특히 부산 사람들은 좀 친숙한 맛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선 면발의 굵기부터 돼지고기 유무까지 고객의 취향에 철저하게 맞추다 보니 돈코츠 라멘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무려 9,0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부산 돼지국밥의 미래도 어쩌면 이런 고객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후쿠오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이 포장마차입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이 포장마차는 현재 후쿠오카 도심 곳곳에 약 150여 곳이 있고 후쿠오카시에는 이 포장마차만 별도로 관리하는 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코츠 라면을 비롯해서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향토 요리 대부분이 이 포장마차에서 탄생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이 포장마차가 지금은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의 밤이 찾아오면 포장마차가 불을 밝히고 그들만의 야식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 역시 돈코츠 라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담백한 라멘 한 그릇으로 따뜻한 위안을 받는데요. 돈코츠 라멘은 단순한 먹거리에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을 소재로 상품을 만들고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일본인들의 능력은 때로는 얄밉도록 탁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곳 라멘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은 후쿠오카와 일본에 있는 유명 라면집들 8곳이 모여가지고 마치 경쟁을 벌이듯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후쿠오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들르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라멘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후쿠오카 라멘 스타디움은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라멘집들이 모여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새로운 점포가 입점하게 되는데요. 맛은 그렇게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느 음식 못지않게 다양한 매력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돼지국밥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음식을 통해 돼지뼈 육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과거 돼지국밥이 잔치 음식이자 서민을 위한 음식이었다는 인문학적 배경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재료들을 맛있게 요리해낸다면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돼지국밥은 시장 바닥에 거친 야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부산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부산의 돼지국밥은 이 골목을 찾는 많은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버시장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면처럼 부산의 돼지국밥도 지난 60년의 여정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제2막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